자, 오늘 할 거는 이 환경권에 대한 부분. 자,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의 조건.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보면 정주 환경 이런 단어를 배웠습니다. 그럼 정주 환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주거에서 살기 원하는지, 어떤 환경이 제공돼야지 정주,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공간이 되는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받을 권리를 우리는 가진다 이런 얘기겠지. 도시에서는 대기오염이나 수질, 그 다음에 소음공해 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수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층간소음 얘기 많이 했었잖아. 우리는 층간소음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그 다음에 다양한 공해, 그리고 오염, 그리고 좋은 환경, 쾌적한 권리, 옆에 공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대기 오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뭐로 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로 보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나서 자, 우리는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항상 그랬죠. 대한민국 헌법에 몇 조 몇 항을 보더라도 항상 같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 우리는 또한 환경을 보호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걸 위해서 뭐를 하고 있냐? 자, 봅시다. 환경정책 기본법으로 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밑으로 가자. 자, 주거권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는 자, 어떤 거? 우리 주택 문제가 심각하죠. 자, 여기 나옵니다. 주택 문제가 최근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에 몰리니까 인구들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수업 시간 뭐라 했죠? 주거기본법 얘기했었죠. 최저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제가 그때 뭐를 가지고 하나 얘기했냐면, 최저 주거 기준에 설정하지 않는다면 서울의 가장 비싼 지역이 점점 땅값이 비싸졌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캡슐 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넣어서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왜? 건축에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1인 가구, 2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살 최소한의 뭘 만들어야 된다? 공간을, 법으로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시장 경제 속에 있다 보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회사가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불법이 만행할 수 있어요. 왜? 법이 있어야 그것도 불법을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대한민국 35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를 35조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 우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렇게 나오고, 밑에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누구를 위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늘 두리뭉실해요. 헌법이라는 게 반드시도 아니고 해준다도 아닙니다.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법으로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을 한다면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국가가 우리한테 보상해 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이라는 걸 우리는 얘기합니다. 자, 우리 뒷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전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 안전권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자, 안전권은 무엇이냐? 자, 각종 위험으로부터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는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각종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이죠.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지났는지 몰라도 우리가 세월호 사태가 있었습니다. 잊혀지면 안 되는 거죠. 세월호 사태 같은 것들로 인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관리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런 거 얘기했어요. 지진이냐 산사태냐 가지고, 선생님 지진이 나고 산사태가 나면 모두 다 국가가 보상해 줍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죠? 그렇지 않다라 그랬어요. 자연재해에 의해서는,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잘못이야. 말 그대로 인재라는 게 밝혀지면, 국가의 잘못으로 밝혀지면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쭉 중요한 부분에서 봅시다. 아무리 법과제도가 잘 갖추어져도 국민이 안전의식을 갖고 생활하지 않으면 역시나 발휘하기 어렵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전불감증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국가가 지켜주겠지? 나한테는 에이 난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우리가 안전의식을 늘 가져야 된다는 걸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외에도 나옵니다. 이외에도 무엇을 보장합니까? 노동시간의 감소와 여가의 증대 등의 문화권도 있다라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권리들이 뭐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 단원에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이래요. 환경권 당연한 거 아니야? 주거권? 안전권? 이런 거 당연히 국가 해줘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권리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국가 전 세계에 가서 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쟁 중인 국가도 있고 아직까지 후진국인 국가 또 선진국인 국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살피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법이 있지만 연방제다 보니까 연방에 각각의 법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별로 보장하는 것과 아닌 것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대한민국 헌법에선 이를 보장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